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디지털 스튜디오 CX를 담당하고 있는 강관욱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디지털 스튜디오는 제가 소속된 조직의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의 방법론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중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짧게 또 중요하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스튜디오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그리고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메가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 센터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가존은 메가존 클라우드 외에도 다양한 관계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X와 클라우드 전문 회사부터 미디어 광고 회사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몇 가지 숫자로 메가존 클라우드를 소개하자면 메가존은 98년도에 시작했고 MSP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2018년도에 스핀오프한 회사가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현재 메가존의 그룹 임직원 전체는 2,500명 정도 되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1,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레비뉴는 언론에 공개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22년 매출 1조 2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듭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는 매니지드 서비스부터 AI까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요. SaaS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두 개의 버추얼 섹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즈니스 실행 섹터와 전략적으로 공통 지원하는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비즈니스 솔루션을 하고 있는 그룹 두 개,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그룹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세일즈포스를 담당하고 있는 CRM 비즈니스 그룹과 디지털 스튜디오 그룹을 중심으로 디지털 스튜디오 효과와 고객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디지털 스튜디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개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사용자 경험 기반의 빠르고 실용적인 고객 서비스 기획 및 혁신을 위해 사용자 니즈부터 디지털 기술 적용까지 연결하는 모던 컨설팅 프랙티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용자 니즈입니다. 사용자 니즈는 결국 고객의 고충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고객의 고충, 특히 솔루션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고충은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한번 보시면 현업분들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지만 그분들께서도 직접 정리하다 보면 모든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전산팀 또 전산 계열사가 이 프로젝트를 메이드하면서도 일부 손실되기도 하죠. 그리고 디지털 전문가라고 불리는 개발사가 수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손실되곤 합니다. 다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이 과정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이들 모두가 사일로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엔드 유저의 니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니즈를 한데 모아서 모두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과, 그러니까 현업과 기술 전문가, UX까지 이들 모두가 한데 모여서 오퍼링을 만듭니다. 한 곳에 모두 함께 만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프로치되는 과정은 저희는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발견, 탐험, 프로토타입, 평가. 이 과정은 고객과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함께 합니다. 물론 그뿐은 아니고요. 고객 측의 엔드 유저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와 세일즈포스의 파트별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합니다. 디지털 스튜디오는 여기서 어떤 걸 담당할까요? 저희는 이 급진적인 협업을 위해서 코치와 퍼실리테이터를 담당해서 이 전체 과정이 순조롭게 흐를 수 있도록 관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식 코스를 일반적으로 수행한다면 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객과의 소통이 충분히 되어 있고 정보 교류가 활발했다면 약식 코스로 진행해서 2, 3주 정도에도 가능했고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한 2회 정도로도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저의 니즈가 어떤 모습으로 프로토타입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디지털 스튜디오는 세일즈포스 도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퍼링에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B2C 비즈니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피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의 니즈는 이랬습니다. 등급별 혜택이 필요했고 회원을 늘려야 하고 지속적 주문 유도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런 니즈들은 보통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것들로 정리되곤 하죠. 요구사항 정의서가 잘 정리됐다면 사실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문제는 뭘까요? 전문 그룹 간에 그리고 전문가 간에 다른 해석을 하고 그 해석 때문에 단순 유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스토리보드화합니다. 단순 기술과 기능으로 늘어졌던 내용들을 유저의 흐름에 맞춰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면 유실될 확률을 줄이고 어떤 기능이 어느 시점에 필요하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의도까지 다르지 않은 해석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전의를 선정해서 중요한 전의를 선정한 다음에 그 전의를 그 기능이 올바르게 목적까지 닿게 하는지 그 목겁을 제작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이러한 목겁으로 제작될 수도 있고 세일즈포스처럼 실제 구동되는 서비스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일즈포스 도입에 있어서 디자인 띵킹이 또 디지털 스튜디오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의 고충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4가지 정도의 공통된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공감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C레벨부터 영업까지 각기 다른 니즈를 갖고 계셨고 ERP나 SCM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세일즈포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차이를 보이고 계셨고요. 때로는 CRM을 예전에 도입했다가 실패하신 경험들 때문에 세일즈포스 도입에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레가시와의 연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곤 하셨죠. 디지털 스튜디오를 시작하면 저희는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나 바램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디스커버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디스커버 워크샵은 니즈나 바램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툴과 방법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미리 준비된 전이 맵들이나 페르소나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먼저 제공해 드리면 참여하셨던 워크샵에 참여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상세한 니즈들을 실제로 표출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어 워크샵입니다. 익스플로어 워크샵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또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세일즈포스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인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로 개선 기회를 정리하게 되면 데모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일즈포스 엔지니어 분들이 저희 쪽에 프로듀서로 참여하셔서 공동 개발된 화면들입니다. 데모의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솔루션을 통해서 직접 구현한 시스템을 통해 클릭해보고 접속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과정 그리고 결과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디지털 스튜디오가 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많이들 던지십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저희에게 해주시는 많은 질문들을 FAQ 형식의 비디오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함께 보시죠. 디지털 스튜디오가 뭐에 쓰는 물건이냐, 전문 세일즈 또는 프리세일즈, 컨설팅을 하는 데냐, 딜리버리, PS 조직이냐.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자주 물어보죠. 너 뭐 하냐고?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라는 건데 다 관련은 있지만 꼭 맞지는 않습니다. 키워드로 좀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공감,
연결, 시각화. 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고객을 이해하고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우리 문제를 좀 봐줘, 내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라는 질문들을 하시고 재연이나 소위 컨설팅 해달라 요청을 좀 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고객들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건 수백 장쯤 되는 보고서예요. 그렇게 많은 장표를 공들여서 잘 만들었어도 여기서 어떤 걸 또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숙제를 드리는 꼴이 되는 거죠. 트렌드도 빠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시간은 더 없어졌거든요.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해당 기술이 적합한지, 뭐 적용 시점들이나 뭐 비용 타당성 다시 고민하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컨설팅 장표들 잔뜩 쓰는 이유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컨설팅 펌들의 어떤 내공이라도 보여주자, 경쟁사 대비 내가 뭐 하나 좀 나아 보여야 되니까 무엇을 원하든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의 몇백 장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네는 얼마나 달라? 그렇게 말해놓고 시간만 엄청 걸리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어요? 궁금해하시고 사실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면 가장 빠른데요. 첫째는 공감이에요. 저희는 사용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인터뷰로 시작을 해요.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용자들의 동기, 필요사항, 불만을 이해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사용자 니즈는 업무 문서들이나 그 엑셀 문서들,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머리 굴려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차별점이에요. 고객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듣고 업무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루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분리되지 않고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 컨설팅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 또 분석 설계, 구현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컨설팅 들어와서 문서 남기고 나가고, 분석 설계하는 팀이 들어와서 요건사항 정리하고 나가고, 또 그 요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구현팀이 들어와서 구현하죠. 근데 이럴 때 컨설팅에서 짚어둔 문제점들이 얼마나 구현이 되던가요? 몇 가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부분들이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구현되지 않아요.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저희는 현업분들이나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프로듀서들, 구현의 핵심 멤버들이 처음부터 함께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사용자들과 프로듀서,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데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 협업은 디지털 스튜디오의 퍼실리테이터들이 돕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각화입니다.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저희 그룹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해요. 디지털 스튜디오는 이제 디자인 띵킹 기반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과정을 또 비주얼화하고 있어요. 포스트잇만 잔뜩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현재 업무 환경을 스토리보드화해서 향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구현되고 나면 어떤 업무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비주얼화합니다. 디자인 띵킹에 참여했던 분들은 자신들이 낸 의견, 심지어 가볍게 토해낸 아이디어들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물론 프로토타입 작업에서는 더 많은 효과를 내긴 해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고객사의 경우는 디지털 스튜디오 과정에서 나온 프로토타이핑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이루셨는데 그게 프로토타입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구현되는 결과물을 얻으신 경험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처음 말씀드렸던 공감, 연결, 시각화. 함께 공감을 이룬 문제점을 토대로 분리되지 않은 연결된 과정을 통해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해서 구현까지 이르게 하는 최적화된 모던 컨설팅 프랙티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디지털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말들입니다. 결국 디지털 스튜디오는 기술을, 디지털을 보이고 만져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인사 때 말씀드렸던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첫 구축을 하진 않았음에도 저희와 오랜 동안 함께 해주고 계신 한국 필립 모리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한국 필립 모리스의 신해나 시니어 애널리스트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리스 IT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해나입니다. 저희 회사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1847년 영국 런던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80개 시장에서 니코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인 말보로를 비롯하여 세계 판매 상위 15개 브랜드 중 6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담배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6만 5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는 317억 달러로 약 40조 2천억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 필립 모리스를 설명하는 숫자들입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는 1989년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현지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경남 양산에 공장을 설립하였고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600여 명을 포함한 총 1000명의 직원이 한국 필립 모리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약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신규 투자를 양산 공장에 하였고 저희는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트 생산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립 모리스는 Smoke Free Future, 즉 담배 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개 문장은 비전 실천을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흡연을 시작하지 마세요. 흡연하고 있다면 끊으세요. 그리고 끊지 않겠다면 바꾸세요. 태우지 않는 비연소 혁신 제품으로 일반 담배를 완전히 대체하고 공중 보건 개선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선포된 비전이 저희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 담배 제조 및 판매만을 하던 기업으로 고객과 직접 인터랙션할 기회가 많지 않은 B2B 비즈니스 위주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비전이 선포된 후 저희는 일반 담배 제조뿐만 아니라 관련형 담배 제조 및 전자담배 기기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B2B 비즈니스만을 하던 저희는 B2C 비즈니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했고 전통적인 환경에서 마치 직원은 이미 1000명인 스타트업과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고객 개개인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해야 했습니다. 마케팅, 판매 전략, 애프터 서비스 등 모든 방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변화가 있었고 또는 아예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생겨났습니다. 시스템 또한 이렇게 변경된 프로세스가 반영되도록 변경되어야 했고 저희는 2017년 세일스포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보시겠습니다. 2016년까지 저희는 오프라인 소매점 판매 위주의 비교적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협력 디스트리뷰터나 일반 소매점, 그리고 편의점 체인 등이 저희의 주요 고객이었죠. 2017년 언스모크라는 PMI의 새로운 비전 하에 저희는 아이코스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터치포인트들이 생기게 되었고 각각의 터치포인트들에서 다양한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IT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했고 그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이 모든 터치포인트들을 지원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다시피 전과 비교해서 저희는 고객과의 접점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CRM, 마케팅 등 일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컨슈머 프로그램, 커스터머 케어, 로열티 등 전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아우르도록 지원을 해야 했고 고객 개인에게 맞춰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내 의사결정권자들에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사 이코시스템에 이미 있던 글로벌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기타 서드파티 솔루션과의 실시간 연계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만큼 앞서 보셨던 옴니채널 오퍼레이션을 모두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희는 베이스라인 프로세스 자체를 탄탄하게 수립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솔루션을 다양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브릿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린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글로벌 IT 로드맵에 맞춰 대부분의 아키텍처는 셀즈포스의 제품으로 구성을 하면서 모듈 간의 연계가 잘 되는 이점이 있었고 B2C 프로세스가 전무하던 저희에게 셀즈포스는 고객관리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모두 단기간에 새로 구축해야 했던 만큼 저희는 싱글 플랫폼 그리고 싱글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석세스 팩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계획대로 세일즈포스 시스템은 저희 컨슈머 라이프사이클 저니 전반에 걸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저희 회사 내의 중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컨슈머 라이프사이클 저니의 한 예시인데요. 한 고객분이 편의점에 들어오셔서 아이코스 포스터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 있는 QR을 스캔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리드 정보에 맞춰 고객은 조만간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CRM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후 저희 제품에 관심이 생기신 고객은 제품 체험을 위해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고 코치와의 상담을 통해 14일 제품 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십니다. 제품 체험 중 또는 제품 체험이 완료된 후에 고객이 기기 구매를 희망하실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구매로 전환하실 수 있으며 기기 구매 그리고 기기 등록과 동시에 저희 로열티 프로그램인 아이코스 클럽에 가입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이다 보니 사용 중에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고객은 기기 자가진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기기 교환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다가 기기 변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저희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기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성인 흡연자에게 저희 제품을 추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설명드린 모든 컨슈머 저니는 세일즈포스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는 별도의 컨슈머 데이터 플랫폼을 두지 않고 세일즈포스 서비스 클라우드를 CDP로서 활용합니다. 또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이미 그러하시듯 저희는 CRM 솔루션을 마케팅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아이코스 클럽이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저희는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서비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코스가 고장나서 제품 자가진단 그리고 교환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또한 세일즈포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일즈포스 시스템이 저희 회사 중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후 약 4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대규모 시스템 고도화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코스 홀더 안에 블레이드가 있는 초기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블레이드가 없는 아이코스 일루마 제품 론칭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신제품 출시 전략은 phased launch로 처음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판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의 판매, 그 다음은 전국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판매, 마지막으로 판매되는 제품군 그리고 소비자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여러 단계에 걸친 출시 전략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론칭 전략이 언제든지 바뀔 것에 대비하여 저희는 시스템을 최대한 애자일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세일즈포스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첫째로는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C360, 고객 데이터의 통합뿐만 아니라 저희는 제품 마스터, 매장 마스터, 쿠폰 마스터 등 마스터성 데이터를 모두 세일즈포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사이트의 통합입니다. 기존에 개별 사이트에서 각각 관리되던 일부 고객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하였고 저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리 프로세스까지 일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한 설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종류에 비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모두 커스터마이징된 기능들로 구현하였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다운타임 없는 배포로 언제든지 갑자기 급변하는 비즈니스 전략에 맞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티브 커넥터를 통한 세일즈포스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모든 비즈니스 펑션에서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며 업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렇게 한 곳으로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또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안 관련 빌트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개발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와 고객의 니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고객에게 조금 더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모든 채널에서 같은 톤 앤 매너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감 증대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특히 글로벌 기업 내에서 IT 부서가 느끼는 세일즈포스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GDPR보다도 스트릭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인한 아키텍처 그리고 리인한 조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점점 스트림라인된 시스템 아키텍처와 조직을 지향하고 있고 저희는 이에 맞춰 저희의 비즈니스 대부분을 세일즈포스의 주요 컴포넌트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인 아키텍처, 리인 오르게니제이션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안에서 조직 내의 IT 팀의 새로운 미션은 단순한 지원 부서가 아닌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로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저희 필립 모리스 IT 조직은 단순히 현업에서 가져온 요건에 맞춰 대응하는 지원 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켓과 고객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조직과 솔루션도 진화해야 합니다. 저희 필립 모리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세일즈포스는 저희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시스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세일즈포스와 메가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메가존 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의 도입은 물론이고 매니지드 서비스부터 고도화까지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니즈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때는 디지털 스튜디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